안녕하세요. 작곡가 김선경입니다. 오늘은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작곡한 코랄곡을 분석하고 그 음악적 요소를 스트링 편곡에 접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곡의 분석에 앞서 바흐의 코랄곡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흐의 마태순환곡 중 62번 코랄곡을 스트링 악기로 변환해 보았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성부를 차례대로 바이올린 1, 바이올린 2, 비올라, 첼로에 대응시켰습니다. 본디 전통 클래식 곡에는 코드 기호가 없지만 보이싱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악보에 코드 기호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곡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외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못 갖춘 마디에서 바이올린 1이 미에서 라로 상행 도약하는 동안 첼로는 라, 솔, 파로 순차 하행하며 외성 간의 반진행을 보여줍니다. 1마디에서 바이올린 1과 첼로의 선율은 협화 음정인 3도의 간격을 유지하며 같은 방향으로 하행합니다. 이를 통해 첼로의 성부는 선율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2마디에서 바이올린 1이 두 박자 동안 레에 머무르는 동안 첼로는 상행합니다. 2마디 3박에서 이 짧은 선율이 마무리되며 C 메이저 코드와 함께 선율이 잠시 종결되는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구조는 문장에 비유하면 짧은 문장이 종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첼로에 선율적인 요소를 부여하기 위해 중간중간 전위, 특히 1전위가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위는 어떠한 선율의 흐름을 부드럽게 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선율에서도 외성은 3도 또는 6도의 간격을 유지하며 같은 방향으로의 진행과 반진행을 교차하며 움직입니다. 바이올린 1의 선율이 움직이는 동안 첼로가 같은 높이에 머무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짧은 선율이 종결되는 부분에는 A 마이너 조성의 5도, 1도의 안정적인 종지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외성의 관계가 파악되었다면 이제 내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성의 어떤 음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전체적인 화성의 구조가 단단해지며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못 갖춘 마디에서는 A 마이너 코드의 1음, 3음, 5음이 균형을 이룹니다. 비올라와 첼로는 선율적 요소를 부각하기 위해 같은 음을 중복하여 순차 하행하는 진행을 보여줍니다. 이때 솔은 지나가는 음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1마디 1박의 F 코드는 3음을 중복하고 있으며 이는 내성의 선율을 형성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전통 화성학에서 3개의 음을 4성부로 구성할 때 1음 또는 5음을 중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마디에서는 바이올린 2와 비올라가 3도의 협화 음정을 이루며 내성의 선율 형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3음 중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율 형성에 필요한 레와 시
또한 지나가는 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마디 2박의 C 코드 1.2는 3음을 중복하고 있습니다. 전통 화성학에서 1.2는 이름 또는 5음을 중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내성의 선율 형성을 위한 일시적인 3음 중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통 화성학의 규칙은 실제 음악에서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1마디 3박의 D마이너와 1마디 4박의 C 코드는 이름을 중복하며 바이올린 2의 내성 선율을 포함합니다. 2마디 1박의 D7 코드 1.2는 모든 구성음이 하나씩 분배되고 특히 바이올린 1과 바이올린 2의 이름과 칠음 사이에 장 2도로 밀접하게 형성된 긴장감이 이어지는 G 코드의 3음으로 하행하며 연결됩니다. G, C 코드 관계는 짧은 선율이 일시적으로 마무리되는 효과를 주며 C 코드는 이름 중복을 통해 안정된 화성 구조를 보여줍니다. 2마디 4박의 E 코드 1.2는 5음을 중복하고 있으며 비올라의 5음 대신 이름을 중복할 경우 바이올린 2와 비올라의 간격이 옥탑으로 벌어지는 점과 라, 솔, 솔, 미, 라의 선율보다 라, 솔, 솔, 시, 라의 선율을 우선시한 점을 통해 5음을 선택했으리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3마디 1박의 A마이너는 이름을 중복하며 3마디 2박의 B-7 플랫 5는 바이올린 1의 선율이 근음인 C이기 때문에 첼로의 근음 대신 1전위의 미드민 레를 사용하고 이어지는 A마이너의 2전위의 mid음인 미 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마디 3박의 A마이너 2전위는 전통 화성학의 규칙에 따라 5음을 중복하며 이는 이어지는 A마이너 조성의 5도, 1도의 관계를 장식하는 역할로 쓰입니다. 이는 클래식 음악의 진행에서 종종 등장하는 진행입니다. 3마디 4박의 E7은 모든 구성음이 하나씩 분배되며 4마디 1박에 등장하는 바이올린 1, 2의 선율을 미리 보여주며 멜로디를 장식합니다. 이때 두 성부 간 간격은 6도의 협화 음정을 이룹니다. 4마디 1박의 A마이너는 이름 중복으로 안정된 종지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내성과 외성의 상호작용 및 각 성부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곡의 나머지 부분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곡의 부분에서는 주요 요점만 다루겠습니다. 5마디에서는 첼로의 반음계적 진행과 외성의 반진행이 주목할 만합니다. 6마디 내성에서는 비올라의 리듬 음형이 눈에 띕니다. 7마디 바이올린 2의 미레 도레는 지나가는 음과 함께 선율을 형성하며 이는 7마디 2박에서 바이올린 2의 도레미와 첼로의 미레도 사이의 반진행으로 연결됩니다. 7마디 4박의 미 음은 D마이너 9의 9음으로 볼 수 있으며 파와 미 사이에 형성된 단 2도의 긴장감이 레에서 도 샵으로 연결됩니다. 9마디 1박에서는 3도 협화 음정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외성의 진행을 9마디 3박에서는 바이올린 2와 첼로 사이에 3도 간격의 진행을 보여줍니다. 11마디 3박에서는 비올라와 첼로가 반진행하며 11마디 4박에서 바이올린 1, 2가 3도 간격으로 하행하고 첼로는 반음계적으로 순차 상행하는 진행을 보여줍니다. 이제 지금까지 학습한 바흐의 코랄 스타일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어떻게 작편곡에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 마디에 4개의 코드를 적용하여 베이스의 선율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3마디, 7마디, 9마디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3마디의 첼로는 순차 하행하며 7마디의 첼로는 8비트를 가미하여 좀 더 속도감 있는 리듬을 9마디의 첼로는 순차 상행합니다. 둘째, 어떠한 두 성부가 같은 리듬으로 다른 음을 사용하여 함께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5마디에서 바이올린 1이 파, 미, 파, 솔로 움직이고
비올라는 라, 솔, 파, 솔로 움직이게 해보았습니다. 7마디에서는 바이올린 1이 레, 미, 파로 순차 상행하며 첼로는 2와 3도 간격으로 시, 도, 레로 순차 상행합니다. 이는 선율의 리듬감에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셋째, 다른 성부가 머무르는 동안 특정 내성 성부의 활동감 있는 리듬을 가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6마디의 바이올린 2와 8마디의 바이올린 2 선율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코랄 스타일 편곡은 합창음악으로 전환해도 무리가 없으며 각 성부가 선율적이면서 전체적인 하모니를 이루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흐의 코랄곡에서 학습한 화음의 보이싱을 기억하고 실제 편곡에 적용한다면 탄탄한 화음 구성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